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덕행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협상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설명하기 전에 저는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부터 통일부에 근무를 해서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2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담과 관련해서는 본부 상근 대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그 남북 협상 과정도 지켜봤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남북 협상의 수석 대표로서 북측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북한의 협상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의 그 구분을 보면 먼저 협상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그 참여하는 모두가 어떤 협상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협상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히 북한의 협상 목표가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대전략, 전략, 전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런 그 큰 차원의 결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은, 협상에서 어떤 전략, 전술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협상 전략 전술의 변화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 남북 대화를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71년 8월 달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677번의 남북 회담이 있었고, 합의서도 약 258개가 있었다고 지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시기별로 보면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정체기에 있다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 남북 관계 또 한참 지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이어지면서 각급 회담이 활발하게 이어지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북 관계의 정체기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협상 전략 전술의 변화를 시기별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과 협상하는 내용은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목표, 협상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협상의 전제가 이제 남북 관계가 제로섬 관계냐 아니면 넌 제로섬 관계냐,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남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 넌 제로섬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적대적이라면 대한민국의 이익이 북한에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로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는 제로섬이냐 넌 제로섬 관계냐라는 관점을 하나 보겠고요. 또 하나는 협상 전략의 그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북한 협상 전략이 지속적인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뀌는 면도 있다라는 걸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협상 행태. 과거의 북한의 협상 행태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 일반의 그런 협상 행태를 갖고 있다. 아주 타성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요. 또 반드시 그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의 그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특수한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의 예를 들면 벼랑끝 전술 같은 것은 북한만의 특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즈니스 협상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서 남북 간의 협상 목표가 서로 제로성 관계에 있는지, 북한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떤 면에서 또 특성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의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연합뉴스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이게 아마 1946년 해방이 되고 1946년경인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이 이제 평양에 가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건데, 그때 이제 김일성과 걷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1970년에 8.15 제25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197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서 남과 북이 사실상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제 대화를 여는 그 단초가 되는 시점이에요. 참고로 그 남북 관계 중부서인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53년 전쟁을 치르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생겨나고, 그래서 3.1 운동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고요. 통일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북한과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협상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프레드 아이클의 견해에 따르면 협상이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공통의 이익 실현이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제안들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존재할 때,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어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제안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그 의견이죠. 또 하나는 협상이란 나와 상대방의 간에 반대되거나 일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서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 협상이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어떤 갈등의 원인 또는 그 해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면서 타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혼자만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함께 내리는 결정이고, 어느 한쪽의 정책은 상대방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선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각 협상자로 하여금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협상의 구성 요소라 본다면 협상자가 있겠죠. 여기서 협상자라는 것은 이제 남북 협상을 들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협상의 대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온 사람도 뭐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협상의 구성 요소를 하면서 그 한 가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남북한은 총 667번의 회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회담에 있어서 사실은 그 남한과 북한의 수도에서 지켜보면서 회담을 지도하는 회담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 특사라든지 비밀 접촉을 제외하고 모든 회담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회담 대표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음성으로, 그다음에 방송으로 전송되는 상태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중계선이 방송 전파하는 선이 망가져서 방송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회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회상을 하고요. 그래서 회담 협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또 그 당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서 보면 상대방의 여건도 보고, 그 다음에 동원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협상해서 북한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한에게
뭐 이산 가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또 정치적인 자원, 우리 우방국인 미국의 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뭐 그다음에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의 협상안과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안,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이제 지원 구조.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협상은 그 남북한이 이제 공동으로 모여서 서로 대표단이 오고 지원단이 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또 남북한에는 그 협상을 중재한 자들이 있죠. 과거에 70년대 남북대화도 보면 그 남북한이 이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북한이 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중 관계 개선되면서 중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하라는 그런 중재 역할도 많이 했죠. 또 협상 장소도 중요하죠. 과거의 비밀 접촉 같은 경우는 제3국에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협상은 판문점이라든지 남북을 오가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협상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협상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에 우리 협상을 공부하시는 분이 나누는 형태를 보면 진의 협상이다, 의사 협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진의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협상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사 협상, 그냥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협상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협상장에 나와서도 협상할 의사가 없는 거죠. 또 균형 협상, 불균형 협상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협상에 나서는 당사자의 지위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북한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 볼 때 중요 협상이냐, 일반 협상이냐, 또 하나는 공개된 것이냐, 비공개 마크 협상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